이제 와서 친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친구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많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늙어서 곁에 남은 친구가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자식 자랑, 돈 자랑에 속만 상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서 가장 쓸데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친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우정이 노년에는 왜 독이 되는지 그 냉혹한 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인생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야 진짜 행복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만나면 스트레스만 주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우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친구는 나의 거울이었고 세상의 비바람을 함께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상사에게 깨지고 돈 없어서 서러울 때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야 힘내라.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라 하며 어깨 두드려주던 그 투박한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였습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세월이 흐르고 머리에 흰 눈이 내리면서 그 아름다웠던 우정의 본질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인 게 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로운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나 모임에 나갈 때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친구들 만난다고 며칠 전부터 미용실 가서 흰머리 염색도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명 냄새나는 양복도 꺼내 입습니다. 거울 보며 아직 안 늙었네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며 안부를 묻기도 전에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의 3종 세트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내 고막을 때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는데 연봉이 억소리 난다더라. 우리 며느리가 이번 생신 선물로 유럽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더라. 사위가 이번에 안마 의자를 사줬는데 너무 시원해서 잠이 솔솔 오더라. 등등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레퍼토리를 듣고 있으면 귀에서 피가 날 지경입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그놈의 아들 자랑은 10년 전부터 하더니 아직도 안 끝났나. 누가 보면 지 아들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싶어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처절한 연기가 시작됩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소화가 안 돼서 명치가 꽉 막힌 것 같은데 입가에는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유,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네. 부럽다 친구야. 자네는 노후 걱정 없겠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칸 영화제에 나간 배우라도 된 것처럼 속마음과 정반대되는 표정 연기를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연기 대상이 있다면 그날 모임에 나간 우리 모두가 공동 수상감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비싼 밥 먹으러 가서 왜 남의 자식 위인전기 낭독을 들어주며 감정 노동을 해야 합니까?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건 은근히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보 고약한 친구들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꼭 걱정하는 척하며 비수를 꽂습니다. 너는 요새 무릎 괜찮냐?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이야?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다녀도 펄펄 날아다니는데 넌 벌써 지팡이 짚고 다니면 어떡하냐? 보약 좀 지어 먹어라. 그러다 훅 간다라며 염장을 지릅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꼴을 보면 밥상이라도 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이 가볍고 신이 납니까? 천만에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집안 꼴도 마음에 안 듭니다. 괜히 거실에서 평화롭게 TV 보고 있는 죄 없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애들 교육 안 시키고 뭐 했어? 남들 자식은 효도 관광 보내준다는데? 하며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즐거우려고 나간 모임에서 스트레스와 열등감이라는 거대한 쓰레기 봉투만 짊어지고 돌아오는 꼴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마음 편하고 내 몸 건강한 게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남의 인생 들러리 서주느라 남의 자랑 들어주는 관객 노릇 하느라 내 귀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나서 호탕하게 웃고 떠들며 에너지를 얻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고 나면 기가 쪽팔리고 우울해지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관계라면 과감하게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 없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가 없어야 내 속이 편하고 밥맛이 돕니다.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평온함을 위해 사십시오. 남의 자랑질에 박수 쳐주는 조연으로 살기엔 남은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빛나는 주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의 충돌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네 주머니 사정을 한번 껍데기 벗기고 알맹이만 꺼내서 이야기해 봅시다.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하고 나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는데 야속하게도 돈 나갈 구멍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쑤시는 몸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은 기본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오면 쥐어줄 용돈에 시시때때로 날아오는 부고장과 청첩장까지 정말이지 숨만 쉬어도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난다는 건 결국 그 귀한 돈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밥가, 술가, 커피가, 거기에 왕복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번 외출에 5만 원, 1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젊었을 때야, 야, 오늘은 기분이다.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하며 호기를 부렸지만 지금은 식당 메뉴판의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뒷목이 서늘해지는 게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식당에서 배불리 밥 맛있게 먹고 계산할 때의 풍경을 보면 참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 크고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자기 주장 강하던 친구가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급하게 풀리지도 않은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갑자기 천장을 바라보며 가게 인테리어 조명이 참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어떤 친구는 계산서 글씨가 노안 때문에 안 보인다며 돋보기를 찾느라 가방을 한참 뒤적거립니다. 심지어 계산할 타이밍만 되면 기가 막히게 전립선에서 신호가 온다며 화장실로 냅다. 도망가는 친구도 모임 때마다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마치 계산대 앞에 투명한 결계라도 쳐진 것처럼 아무도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흐르는 정적과 눈치 싸움, 정말이지 피를 말립니다. 결국 성격 급하고 마음 약한 내가 에이, 다들 왜 이래? 늙어서 추하게 굴지 말자. 내가 내고 말지 하며 카드를 꺼내 긁습니다. 친구들은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자네가 냈나? 잘 먹었네. 다음엔 내가 살게 하며 너스레를 떱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차창 밖을 보면 속이 쓰려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손자 그토록 갖고 싶다던 로봇 장난감이나 사줄 걸. 마트 가서 비싸서 들었다 놨다 했던 킹스베리 딸기나 실컷 사 먹을 걸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왜 늙어서까지 남의 밥값을 대주며 호구 노릇을 자처해야 합니까? 돈 문제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불통의 벽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살아온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아집과 고집이 세집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과거 무용담만 늘어놓는 건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한번 잘못 꺼냈다가는 그날 밥상은 밥알이 튀는 게 아니라 침이 튀는 제3차 세계대전 전쟁터가 됩니다. 나는 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죽어도 비가 옳다고 우깁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눈곱만큼도 없고 각자 자기 할 말만 핏대 높여 떠들어댑니다. 자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뉴스도 안 보나?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고성을 지릅니다. 침 튀겨가며 싸우다 보면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고 뒷목이 뻣뻣해지며 혈압은 머리끝까지 오릅니다. 70년, 80년을 다르게 살아온 노인네가 고작 밥 한 끼 먹으며 말싸움 몇 번 한다고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소 귀의 경 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지나가는 개가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친구 설득하려다가 내 혈관만 터질 판입니다. 괜히 내 아까운 돈 쓰고 내 귀한 시간 써가며 남의 고집 들어주고 혈압 올려서 수명 단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구 만나서 남들 좋은 일 시키며 밥 사줄 돈 5만 원, 10만 원을 아껴서 차라리 동네 정육점에 가십시오. 가서 마블링이 눈꽃처럼 피어있는 최고급 투뿔 한우를 사오십시오. 집에서 목 늘어난 편한 옷 입고 내가 좋아하는 미스터 트롯 재방송 틀어놓고 거실 한가운데 신문지 깔고 고기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것.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쌈장에 마늘 푹 찍어 먹는 그 맛. 그게 훨씬 남는 장사고 내 몸과 마음을 알뜰살뜰 챙기는 현명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허울뿐인 위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거울 때 같이 웃자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사람이 힘이 되어주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누웠을 때 친구가 과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여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곁을 지키는 건 결국 평생 지지고 볶고 싸운 내 배우자 혹은 돈 주고 고용한 간병인이지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친구들의 문병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은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와서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고 가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좁은 병실에 둘러앉아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정작 내 걱정보다는 아이고 김 씨는 어쩌다 이렇게 됐어? 술을 그렇게 퍼마시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라며 은근히 염장을 지르거나 자기들끼리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느라 바쁩니다. 나는 아파서 죽 한 그릇도 못 비우고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들은 내가 선물로 받은 비싼 오렌지 주스 박스를 뜯어서 본인들이 다 마셔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야, 병원 밥 맛없지? 내가 밖에서 순대국 한 그릇 먹고 올게라며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옵니다. 이게 문병으로 온 건지 무료 급식소에 온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기가 다 빠져서 잠들기도 힘듭니다. 더 심각한 건 친구들이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잘 먹고 있는데 옆에서 훈수를 둡니다. 야, 내가 아는 용한 건강원에서 지어온 개구리집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더라. 누구는 산에 가서 무슨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암이 나았다더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강요합니다. 귀가 얇아져서 혹시나 하고 그 말대로 했다가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친구 말 믿고 이상한 약초 다려 먹었다가 응급실 실려가면 그 친구가 책임져 줍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귀동냥으로 들은 친구의 얕은 지식에 내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야 친구가 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친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일 뿐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아픈 친구 걱정해주고 챙겨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플 때 친구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진짜 현명한 노년은 아플 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보험 증권 하나 더 꼼꼼히 챙겨보고 내 몸에 맞는 운동 하나라도 더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주는 말뿐인 위로에 기대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비밀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확성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말이 발 없는 말이 지구 한 바퀴를 돈다로 바뀝니다. 젊었을 때야 의리 하나로 뭉쳐서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가 줬지만 늙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다들 심심하고 무료하다 보니 남의 집 가정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습니다. 내가 믿고 털어놓은 속사정이 다음 날이면 동네 노인정부터 시장통까지 쫙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재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가 세계 5지급으로 빠르다고 자랑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늙은 친구들 입소문 속도에 비하면 인터넷은 기어가는 거북이 수준입니다. 아침에 친구한테 우리 영감이 요새 기력이 좀 없네 하고 스치듯 말했는데 저녁이 되면 누구네 영감 내일 모레 죽는다더라. 이미 관 짜놨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으로 둔갑해서 내 귀에 돌아옵니다. 살다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꼭 붙이는 사족이 있습니다. 임자,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바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은 지금 즉시 마이크 잡고 온 동네에 방송해라라는 주문과 똑같습니다. 친구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특종이라도 잡은 기자처럼 눈을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만나자마자 야, 내가 의리가 있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라며 또다시 퍼뜨립니다. 그렇게 내 부끄러운 가정사, 자식 문제, 돈 문제는 친구들의 술자리 안주가 되어 질겅질겅 씹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악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들어 일상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별일이 없으니 남의 인생에 생긴 파란만장한 사건이 너무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낫네 하고 위안을 삼으려는 얄팍한 심리도 깔려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위로 좀 받으려고 친구를 찾았다가 오히려 내 약점만 잡히고 동네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됩니다. 친구는 내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그릇이 못 됩니다. 그저 잠깐의 무료함을 달래줄 가십거리,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입에 지퍼를 채우셔야 합니다. 특히 며느리 흉, 자식 흉, 남편 흉은 절대 친구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 흉이 부메랑이 되어 내 뒤통수를 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더라도 차라리 뒷산에 올라가서 구덩이 파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게 내 품위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입 무거운 친구는 없습니다. 오직 입 무거운 나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5번째 이유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는 고독을 친구 삼아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친구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 귀한 고독력을 키울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친구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사람은 마치 젖병을 못 대서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친구들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카페에 앉아서 비싼 커피 시켜놓고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5분이면 끊기고 다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유튜브 보거나 카카오톡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어폰 꽂고 트로트 듣다가 꾸벅꾸벅 좁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만난 겁니까? 여기가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활용 교육장입니까? 옆 테이블에서 보면 참 가관입니다.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방구석에 누워서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몸은 같이 있는데 정신은 콩밭에 가 있는 껍데기뿐인 만남. 이거야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의 결정판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자유롭고 달콤합니까? 친구 만난다고 생각하면 씻어야지, 옷 골라 입어야지, 머리 드라이 해야지, 여자분들은 눈도 침침한데 아이라인 그리느라 진땀을 뺍니다. 준비하는 데만 1시간 걸리고 진이 다 빠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릎 나온 펑퍼짐한 바지에 러닝구 차림으로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냉장고 털어서 양푼에 찬밥 넣고 쉰 김치, 숭덩숭덩 썰어 넣고 고추장 팍팍 비벼서 숟가락 가득 퍼먹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입가에 고추장이 묻든 밥풀이 튀든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 맛있는 양푼 비빔밥은 꿈도 못 꾸고 그릇 예쁜 거 꺼내야지, 과일 깎아야지, 청소기 돌려야지. 내 집이 아니라 손님 맞이용 세트장이 되어버립니다. 늙어서 남 시중 드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하하호호 떠드는 즐거움은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족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느라 내 무릎 연골 닳게 하지 마시고 오롯이 나만의 리듬에 맞춰 편안하게 쉬십시오. 진정한 자유인은 친구가 불러내지 않아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무 약속이 없음에 감사하며 아이고 오늘은 나 혼자 뒹굴뒹굴 실컷 놀아보자 하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친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과 가장 친한 절친이 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노년의 짐이 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거나 초라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귀찮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맛있는 것 사 먹고 좋은 곳 구경하며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유일한 진짜 친구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과 절친이 되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